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이 불신임,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난 15일에 나서서 집단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그 다음 지도부 그 노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은 이후에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이제 중진들까지도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그 시간에 의원총회가 열렸죠. 국회에서. 오늘 의원총회는 다음 주에 있게 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신경질적인 태도로 이 사퇴 의사를 밝힌다기보다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의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하고 의원총회장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재신임 문제를 의논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지금 다음 주에 그 인사청문회도 있는 만큼. 그래서 박수로 다시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돼도 계속 지금 초선 의원들의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단 다음 주로 예정된 그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또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를 다시 또 열어야 하니까 그 문제, 여러 가지 협의 급한 불부터 지금 하더라도 그것도 차질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하더라도 동시에 이 의원들의 뜻이 모여져서 지금 지도부가 물러난다 물러나지 않는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강경한 투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확한 의도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협의하고 노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때다.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행정소송을 내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내고 취소소송도 내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그 소송은 빠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정해지지 않을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대통령이 재가를 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다. 지금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를 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여권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착착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권 국회의원이 바람을 잡고 또 예상이 나오고 그 예상대로 착착 맞아 들어가는 모두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또 청와대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역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는 그대로인 거고요.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결에서 문재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싸움은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싸움이지 도대체 윤석열을 키워주기만 할 뿐 남는 게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이 윤석열의 징계는 정말 원님 재판이다 하는 게 꼭 맞습니다. 룰도 자기가 만들고 원님이 그랬죠. 자기가 잡아오고 또 자기가 묻습니다. 죄도 정확하게 죄목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재판도 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식이었죠. 시나리오대로 원님 재판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보아야 될 대목이 지금 조남관 이제 대행체제로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데 검찰의 움직임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거돈 성추행에 대해서 부산지검이 지난 5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죠. 그 신청을 하도록 이제 결재를 해준 것도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기 전에 결재를 해줬죠. 그래서 오전에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은 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뭐 이런 태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아마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밤 늦게 이것도 결정이 될 텐데 검찰이 아마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속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충분한 자료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문제는 중요한 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는 두 가지입니다. 의혹은 하나는 성추행 의혹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 총선 전에 이 사실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틀어막았느냐. 그 다음 총선 뒤에 10여일이 지난 뒤에 갑자기 시장직 사퇴와 함께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장직을 사퇴할 마음이 없었던 오거돈 시장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사퇴하게 만들었느냐. 이 권력형 비리 부분, 이 선거법 위반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수사가 충분히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성추행 혐의가 더 추가로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팀에서 맡고 있는데 아마 구속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청와대를 향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들입니다. 그 다음 원전 수사에 대해서 지금 대전지검이 맡고 있죠. 지금 국장과 과장 한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백운규 전 장관, 그 다음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초쯤이나 소환 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법 쪽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다른 수사들은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조남관 차장과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순리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의 일이 터지면서 사실은 수사가 좀 주춤했는데 라임 옵티머스에 연루된 야당 인사는 이미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여당 측 인사,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당 쪽에 대한 이 수사도 박차를 가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문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 원전 수사,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순리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 부분은 오늘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지금 핵심인데 구속이 돼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오늘 또 공수처 수사 1호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수사 1호는 윤석열이라면서 압박을 해왔죠. 이 공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왜 만드느냐? 윤석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공수처, 권력형 비리를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말하다시피 윤석열을 잡아넣기 위해서, 윤석열을 옷을 벗기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여당 스스로가 인정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 논리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저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